안녕하세요. 데이업 이세훈입니다. 자, 오랜만에 이 토큰 증권 관련주가 증시에서 움직이면서 생존 신고를 좀 했죠. 왜 오늘 좀 움직임을 나타냈는지, 관련된 내용들 무엇이 있었는지 같이 한번 좀 살펴보면서 또 K옥션이 제5차 미술품 투자계약증권에 도전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. 이 내용들 같이 한번 들여다보도록 할게요. 자, 일단 오늘 토큰 증권 관련주들이 움직인 이유 바로 이 뉴스 때문일 것 같습니다. 바로 미국의 상품선물거래위원회 글로벌 시장 자문위원회 산하 소위원회에서 토큰화 펀드 지분의 담보 사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승인했다라는 소식이 오늘 전해지면서 토큰 증권 관련주들이 상승하는 모멘텀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물론 이게 뭐 승인이 됐다라고 해서 당장 뭐 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제 이 가이드라인이 또 전체 위원회에 전달이 되고 또 그 연말에 어떤 표결 절차나 이런 것들을 또 거쳐야 된다라고 합니다. 어찌됐든 어떤 이 토큰 증권 시장이 계속해서 좀 확대가 되고 있고 거기에 이제 문제가 되는 어떤 뭐 규제나 이런 것들이 하나둘 완화되는 과정 속에서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어떤 토큰 증권 전체의 주가 상승의 모멘텀으로 작용이 되고 있다. 이렇게 좀 해석을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 이제 오늘 나온 기사죠. 오늘 오후에 나온 기사인데 이 토큰 증권 이제 법제화 움직임에 따라서 증권사 MTS가 서서히 개편이 되고 있다. 뭐 이런 이제 내용이에요. 그래서 지금 보면 키움증권은 기존에 이제 뮤직카우와 이제 협업 관계를 가지면서 MTS의 이 뮤직카우 조각 투자 기능이 들어가 있죠. 근데 여기에 퇴사도 편입이 될 수 있다. 뭐 이런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 이런 이슈도 토큰 증권 관련주에 좀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. 테사도 사실상 이제 미술품 어떤 조각 투자 플랫폼 회사거든요. 그래서 테사도 만약에 이제 키움증권의 MTS에 어느 정도 좀 자리를 잡는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또 편입이 되거나 그러면 다른 어떠한 미술품 조각 투자 플랫폼 회사들도 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을 할 수 있죠. 자, 물론 이제 K옥션 같은 경우에는 그 자회사 투게더 아트가 신한투자증권하고 NH투자증권 이렇게 NH투자하고 뭐 KB 쪽하고 이렇게 좀 연결고리가 있죠. 그래서 특히나 NH투자에서 뭐 전략적인 어떤 투자도 받은 상태가 되겠고요. 그래서 뭐 NH투자나 신한투자증권, 뭐 KB증권의 뭐 MTS나 이런 데에서 조각투자 관련된 어떤 메뉴나 탭이 이렇게 좀 신설이 된다면 좀 더 K옥션의 어떤 주가가 더 강하게 움직였을 수 있는데 오늘 이슈는 이제 키움증권의 이제 모바일 MTS의 퇴사 편입 논의가 있다라는 점.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상대적으로 뭐 K옥션이 주목을 받지는 못했습니다. 크게. 다만 이제 하나증권 같은 경우 하나증권은 IT센이라는 회사와 또 MOU를 맺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 IT센은 또 되게 강했어요. 아무래도 하나투자증권도 MTS 내 조각투자 거래 탭을 신설한다라는 소식이 있어서인지 IT센의 주가도 오늘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. 차후에 NH투자증권이나 신한투자증권 또는 KB증권에서 조각 그 MTS 내 조각투자 거래 탭을 신설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면 이제 K옥션의 주가가 좀 더 힘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래서 오늘 이제 토큰 증권 관련주들이 움직인 큰 두 가지 이유는 요 두 가지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. 그래서 차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NH, 신한, KB 이쪽에서 고각투자 탭 MTS에 신설되는지 신설된다는 소식 나오면 이제 K옥션에 좀 수혜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또 오늘 K옥션 쪽에서 나왔던 이야기 중에 투게더 아트 제5차 미술품 투자계약 증권에 도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투게더 아트의 지분 22.06%를 바로 K옥션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K옥션의 자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투게더 아트는 아트투게더라고 하는 조각 플랫폼, 미술품 조각 플랫폼을 운영을 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이 회사가
지금 이 옆에 보이시는 이 작품이 이우한 화백의 작품인데 이 작품을 가지고 제5회 자 미술품 투자계약증권에 도전한다라는 소식입니다. 그래서 내용을 보면 10월 28일부터 11월 4일 10월 28일부터 11월 4일 아직 시간이 좀 남아 있죠. 4일까지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. NH투자증권의 실명 계좌를 보유한 사람들만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작품 가격은 11억 8,700만 원이라고 7,800만 원이라고 하고요. 11억 7,800만 원이라고 하고 조각당 금액은 만 원입니다. 1인당 최대 3천만 원까지 투자할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이 작품을 여러 개로 쪼개는 겁니다. 쭉쭉 해서 쪼개는 거예요. 쭉쭉 쪼개. 그래서 이 한 조각당 얼마라고요? 만 원이라는. 1만 원만 있으면 이 이우한 화백의 작품의 한 조각을 살 수 있습니다. 한 조각을 살 수 있습니다. 최대 3천만 원까지. 그럼 이게 11억 7,800만 원이니까 조각이 몇 조각입니까? 11만 7,800개가 되겠죠. 11만 7,800개의 조각. 이 조각을 이제 청약을 한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요게 이제 10월 28일부터 11월 4일까지 진행이 되는데 이게 5회차라는 말은 과거에 1회에서 4회차 정도 또 청약이 있었다는 얘기죠. 그래서 그럼 과거에는 어땠나라는 점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겠는데 이제 2024년 올해 초에 했었던 부분인데 올해 초에 이제 일본의 작가죠. 쿠사마 야요이 이분의 작품 호박 이것을 청약을 했습니다. 이 작품이 되겠어요. 이 작품을 역시나 또 여러 개로 쪼개가지고 이렇게 쪼개가지고 한 조각당 얼마 이렇게 해서 또 청약을 했거든요. 근데 이때 당시에 완판이 못했습니다. 최종 청약률은 95.37% 정도 기록을 했다라고 하고요. 지난 이제 1월 16일부터 2024년 1월 23일까지 이렇게 좀 진행을 했는데 완판이 안 됐습니다. 이때 당시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이 작품은 한 12억 3천만 원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2억 3천만 원이었는데 이때 당시 한 조각당 가격이 10만 원이었습니다. 한 조각당 가격 10만. 근데 이제 이번 작품은 한 조각당 만 원이죠. 한 조각당 만 원이기 때문에 소액 투자자들도 참여를 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번에는 조금 이제 흥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이제 기대도 한편으로는 드는데 결국에 이 작품 청약을 했을 때 흥행 요소가 정말 중요합니다. 흥행 요소. 그래서 작품을 청약하자마자 생각을 해보세요, 여러분들. 이 청약을 시작하자마자 하루도 안 돼서 이게 완판이 된다면 어떨까요? 하루도 안 돼서 이게 다 완판이 됐다. 그러면 그런 이슈는 주가나 이런 부분들에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거든요. 근데 이제 과거에 쿠사마 야요이 작품이 이 기간 동안에 완판도 되지 못했고 청약률 95.37%밖에 기록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지난 이제 1월 16일부터 1월 25일, 1월 23일간 동안에 사실상 뭐 K옥션의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크게 움직이질 않았습니다. 크게 움직이질 않았고 이번 작품도 결국에 이 기간 동안에 완판이 되느냐도 중요하겠지만 빨리 완판이 돼야 된다. 즉 흥행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되게 중요할 거예요. 흥행이 된다면 이것은 관련 주가에도 상당히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점이 될 거기 때문에 이번 5회차 미술품 투자 계약 증권에서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거는 얼마나 빨리 완판이 되느냐. 빨리 되면 빨리 될수록 주가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. 이렇게 인지를 하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. 자, 그러면은 K옥션의 어떤 주가의 흐름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자,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24년도 1월 15일, 16일부터 23일 동안의 어떤 주가의 흐름을 보면 사실상 주가가 뭐 별로 반응이 없었어요. 그때 당시에 쿠사마 야요이의 호박 작품을 청약을 했지만 이때 당시에 주가가 뭐 크게 상승을 한다거나 이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.
그래서 이번에 5회차나 이런 부분들에서도 똑같은 현상들이 생길 수 있어요. 뭐 주가나 이런 것들이 전혀 반응이 없을 수 있죠. 근데 흥행을 한다면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완판이 된다면 그때는 상황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. 그것은 주가 상승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점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자 우선은 이제 K옥션의 전체적인 어떤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터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바닥도 어느 정도 좀 잡히는 그런 이제 모습인 것 같고, 전체적으로 그동안의 주가가 조금 이제 고점과 저점이 계속 낮아졌다면 이제는 조금 횡보 국면으로 들어가는 게 아닌가. 어느 정도 가격 조정, 큰 흐름 속에서 가격 조정이 마무리되고 조금 횡보 국면으로 들어가면서 조금 이제 바닥을 잡아가는 그런 이제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 더군다나 이제 토큰 증권 법제화 이슈가 최근에는 좀 이야기가 안 나오기는 하는데 이게 끝난 게 아니죠. 언제든지 또 이야기 나오면 이게 또 주가를 크게 또 끌어올릴 수 있는 모멘텀이죠. 다만 10월 달에 국회가 국정감사, 11월 달은 정부 예산안 심사, 이런 것들 때문에 다소 좀 순위가 뒤로 밀릴 수는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토큰 증권 법제화나 이런 이슈가 나온다면은 이전과 같은 어떤 강한 상승을 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 재료가 결코 소멸된 것은 아니다. 다만 부각되지 않다 보니까 시장에서 관심권에서 좀 멀어지고 있는데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라는 거, 요것을 좀 기억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, 일단 기술적으로는 이제 아래로는 한 4,500원 정도의 좀 지지 여부를 체크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상승을 했을 때는 1차적으로 한 6,000원 정도의 저항을 또 다시 받을 수가 있고, 여기를 좀 더 넘어간다면 그때는 이제 7,500원 정도까지도 상승폭을 좀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여지가 있다. 그래서 아직까지 뭐 재료나 이런 것들이 끝난 것은 아니다. 그리고 10월 말에 이런 이제 투자계약증권 이런 것들이 또 하나의 어떤 주가 상승의 도화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흥행 요소나 이런 것들도 투게더 아트 홈페이지에 가서 계속적으로 실시간으로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필요할 듯 합니다. 그래서 오늘 이 토큰 증권 관련주가 좀 움직인 이슈들, 왜 움직였는지에 대한 내용들과 함께, 그리고 K옥션이 10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진행하는 제5차 미술품 투자 계약 증권에 대한 내용들 한번 살펴봤습니다. 그리고 과거에는 어땠는지,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어땠는지도 같이 한번 좀 살펴봤는데요. 투자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고요.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